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전의 3강 강의에서 인간은 사고기능이라는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착각이라는 부작용도 받게 되어 괴로움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착각이라는 것일까요? 착각은 두 가지 요소가 중첩된 것입니다. 하나는 삶의 주체로서의 나라는 것이 있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착각의 핵심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 나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왜 생겨난 것일까요?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며 사회적인 생명체로 진화하게 되면서 신경망에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 요소가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인류에게 언어가 개발되면서 시작된 현상이고 어린 유아가 말을 배우면서 시작되는 현상입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다고 나라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아이라도 말을 배우지 않으면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말을 배우면서 신경망의 역할에 변화가 생깁니다. 언어를 사용하기 전의 신경망은 신체 장부나 세포들 간의 역할 분담을 조율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사용하게 된 이후의 신경망은 신체의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경망과 연결하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역할 분담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인류는 집단적으로 힘을 모으고 사람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고도의 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역할 분담을 하려면 사회적 개체들이 필요하고 각 개체들은 개체로서의 자기 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터득됩니다. 모든 언어에는 주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은 말을 배우면서 등장한 주어입니다. 주어.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날 때에는 없었던 것인데 필요하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각 개체들의 구심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라는 것은 신경망에서 일어난 대단한 혁명이며 획기적인 진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착각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것은 원래 생명 현상에는 없었던 것인데 진화의 과정에서 후생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의 기능일 뿐인 나라는 것이 삶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고 있으니 착각인 것입니다. 심장이나 허파는 생명의 주인공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기능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나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것을 기반 삼아서 인류는 강력하고 거대한 군집사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할수록
그 부작용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선생과 사회가 강제로 주입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나의 욕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살게 됩니다. 내 뜻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여러 무의식적인 구조물들이 장착되고 그 무의식들에 의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무의식과는 조금 다른 시스템인 의식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습관이나 태도를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마리오네트 인형이나 좀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체적 의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미리 설정된 고정관념과 무의식에 의하여 살아가는 일종의 좀비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솟구치는 염려와 분노 그리고 불안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무의식의 시스템들이 작동되어 힘을 발휘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태도들은 의식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저절로 작동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것, 이것은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에 대한 나의 느낌도 대단한 착각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신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중력과 대기압의 힘으로 우리의 신체는 지금의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체는 약 60% 이상이 물입니다. 신체에는 약 2kg에 해당하는 100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전자나 원자라는 미세 물질의 관점으로 보면 몸은 텅 빈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물질의 최소 입자들은 마치 파동처럼 작동합니다. 텅 비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커다란 공간에 작은 밀입자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입자인지 에너지 파동인지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밀입자들로 만들어진 나의 신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팔, 다리, 심장, 허파들만 내 몸일까요? 신체의 경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상식은 현대 과학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언어를 배우면서 만들어진 생각과 기억의 다발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무의식적인 시스템들이어서 자신의 의식적인 의도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내 신체라고 간주하는 것도 개념적 기억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실제로 어떤 경계로 내 외부가 구분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타마는 무아와 영기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실체적 주체로서의 주인공 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아입니다. 나라는 것,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만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도 독립된 실체와 독립된 작용이 아니라 연기적인 과정으로 생멸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나와 세계, 일체가 착각입니다. 세상에는 실체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체가 인연을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당하는 주체 따위는 착각 또는 환각입니다. 고통은 이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통증의 실체는 전기 신호와 화학 물질의 전달 과정입니다. 그것 외의 다른 현상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는 환각입니다. 생각이 만든 통증의 과대 증폭입니다. 제 주장을 믿습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검증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이든 진리라면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각 사람에게 검증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검증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본 영상 강의의 2편, 9편, 10편에서 설명합니다. 꿈이 없는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에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물론 생각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내일까지 은행 빚을 입금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보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고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잠이 들면 억울함이나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에 빠져 있어도 위와 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간은 술의 독성을 해독합니다. 심장과 폐도 하던 일을 계속하죠. 전두엽 이외의 장기들은 잠들기 전과 동일하게 계속 자기들의 일을 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전두엽의 사고 기능이 작동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고 기능은 생명 현상이 사회적 군집 생활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부수적인 기능인 것이지 생명 현상의 본질이 아닙니다. 걱정과 불안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과잉되는 착각이 수시로 일어나므로 그 과잉된 착각이 부작용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착각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슬픈 멜로가 상영되는 영화관을 선택했고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스토리 전개와 주인공의 심정에 완전하게 동일시가 되어서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는 착각이 생긴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동일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화가 재미없겠죠. 재미있는 영화는 동일시를 잘 불러일으키는 영화입니다. 감독이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관객이 과몰입되고 슬픈 영화 속의 주인공과 동일한 감정 상태에 빠진다면 괴로워집니다. 그 관객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동일시만 깨트리면 됩니다. 나라는 것이 착각이라면 그 착각은 멈출 수 있는 것일까요?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처럼 홀연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착각을 멈출 필요도 없고 착각은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착각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 착각을 통하여 경험과 기억이 쌓이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물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착각은 일시적으로 멈춰볼 수 있으며 멈춰봐야 합니다. 또다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화를 볼 때마다 동일시가 너무 심한 사람에게 괴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다음과 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시킵니다. 주기적으로 고개를 돌려 옆 좌석이나 바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시켜서 몸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킨다면 영화를 보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문득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게 됩니다. 어두컴컴하지만 좌석이나 극장의 구조물을 보면서 동일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바로 이 비유처럼 훈련한다면 착각을 멈춰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에는 착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이 활발한 일상에서 착각이 멈춰진다면 잠을 잘 때처럼 의식을 잃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은 계속 흐르면서 생각이 잠시 끊기는 것입니다. 흐르던 생각이 일시적으로 단절되거나 환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일상에서 무수히 겪고 있습니다. 생각이 살짝 끊기는 경험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인식이 되더라도 어떤 현상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잊혀진 비언어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기 전의 경험 기억들이죠. 그것들이 지금도 필요에 따라 인출되며 작동되고 있지만 의식은 그런 줄을 거의 모릅니다. 일상에서 생각의 단절이 무수하게 전개되지만 이 또한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생각의 끊김을 의식화할 수 있다면 생각이 끊길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생각이 비어있는 느낌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 느낌이 어떤 것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맛이나 파란색과 같은 일종의 감각질이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느낌 또는 무념의 느낌 또는 나라는 착각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아의 느낌은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끝난 뒤에 잔종감으로 경험됩니다. 무아, 무념 등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현상을 경험하는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면 여전히 주객이 분리된 상태이고 결국 나가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무아의 느낌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늘 일어나고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수행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경험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느낌과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그 느낌과 힘은 릴렉스되고 안도되는 현상입니다. 힌트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스스로 체득하기 전에는 오직 오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삶의 주체이고 주인공이라는 그런 느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무념의 느낌을 마주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낯선 경험이
신경망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가 축적되어 생각의 흐름이 저절로 살짝 끊기는 그런 알고리즘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해지게 됩니다. 사고기능, 생각, 나라고 하는 자의식은 이제 실체적 주체가 아닌 하나의 기능으로 자기 분수를 회복합니다. 주체의식의 과잉으로 일어났던 부작용인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이제 그치게 됩니다. 예전처럼 나라는 것은 환각을 계속 사용하지만 착각하여 속지 않게 됩니다.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일에 착각은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라는 착각이 시작되고 그 착각으로 인하여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의 부작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습니다. 착각에 대한 동일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착각은 불필요한 것은 아닌데 과잉되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착각 현상을 직시하여 착각인 줄을 알게 되면 착각으로 인하여 괴로워지기 전의 상태로 저절로 돌아갑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